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여야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이제 끝내 결렬이 되면서 오늘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여당의 단독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이른바 독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12대 이제 국회 이후에 지금 이제 13대부터 시작된 이후에 처음인데 지금 여당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후에 또 국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더불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떻습니까? 국회 조금 전에 마치고 나오셨는데. 지금 아직 상임위 중이고요. 예. 아니 본회의 마치고. 예. 좀 어수선했죠. 예. 그리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요. 예, 정치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조율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갔어야 되는데 예. 아예 거부하는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상임위 진행은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추경안을 설명하고 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여러 가지 원래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제 원구성을 완료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시급한 게 3차 추경이었군요. 그렇죠. 예. 지금 코로나19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위기고요. 예. 그리고 그 유례가 없는 위기에 각국이 대처하는 방법은 전례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이게 키워드거든요. 이 양이 충분한가가 아니고 충분한 것 이상으로 대응을 한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가장 기본적인 아닙니다. 예.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상처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이제 추경 내용은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추경 자체 필요성은 여야를 넘어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통합당의 부대변인 제가 전화 연결하고 들어보셨습니다만은 결렬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 총선의 결과가 네. 국민들이 국회에서 뭘 요구했는가 저는 그걸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말고 제발 일을 해라. 입장이 다르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서 풀어라. 이게 저는 국민들한테 이번 선거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이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도부도 상당히 비판에 직면하면서 기다리면서 해왔던 거죠. 당내 의총 등의 의견에 비해 지도부는 오히려 그동안에 많이 기다리는 쪽이었다. 기다렸죠. 법적으로 빨리 급한 거 당에서 하자. 좀 밀어붙여라라는 쪽이었고요. 예. 네. 근데 결국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고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됐는데 여당이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게 되면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부의 그 견제와 감시 이 부분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빨리 야당이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비판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그러나 여당 국회의원이라서 똑같은 소리를 그대로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국회 추경 처리 과정에서는 약간 안타까운 게 추경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다. 예. 근데 그런 기회들을 놓친 이런 상황 자체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대해서 적절한 감시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걸 오를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각각 의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행정부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아무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낼 수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낼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조금 이제 추경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좀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했는데 아쉬움을 표하셨는데 네. 일정상으로 보면 이번 이제 회기 7월 4일 이전에 지금 끝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일정은 끝낼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나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다음 이제 정기국회까지 갈 때 어떻게 쓰였으며 내년 예산을 짤 때 있어서도 더구나 이번에 작은 규모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워낙 급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용인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근데 다음 국회 이제 정기국회가 열릴 때 내년 예산에도 이런 추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정부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물론 뭐 코로나19 사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향후 여러 가지 많이 챙겨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좀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내 의견을 거의 다 수렴하는 상태이고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건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여는 걸 가지고 협상을 하지 말자. 국회는 항상 열려 있도록 하고 휴회 기간만 설정해 두자. 아, 그래서 회의도 한 달에 본회의는 2번. 그래서 법안이 처리가 된 걸 그대로 처리를 하고요. 날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은 어떤 상임위를 하고 법안 소위는 뭐 목금을 한다든지 딱 해가지고 언제나 그게 국회에 열린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감도 상시 국감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4월 달에 통계청을 하고 5월 달에 뭐 국세청을 한다든지 네. 한국은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9월 가면 종합감사로 그 전에 다뤄졌던 것만 다루면 되니까. 상시 국감하게 되면 뭐 국정조사도 많이 줄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항상 민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국회가 열렸으면 이번 주에는 뭐가 열린다.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의원들이 무슨 발언을 했고 했던 건 다 공개하고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다 공개한다면 그거 자체로서 정치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얘기입니다. 보안검색 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인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언론들에서도 상당히 비판도 나오고 하는데 당에서는 그동안의 주류 의견이 야당이 좀 너무 불리거나 또 일부 언론이 좀 뭐 가짜뉴스 비슷한 걸 얘기해서 그쪽에 있다.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직무국제를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직무급여라는 건 어떤 직무를 할 때 어떤 급여, B란 급여를 할 때는 어떤 급여,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규직에 대해서 지나치 과부하돼 있고 일자리가 줄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쪽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보안 요원과 일반 사무직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 테이블이나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해. 정부가 그런 정책들을 과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직무급제로 가려고 하면 네. 노사관계나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되죠. 네. 그 못했던 거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 네. 이런 것도 같이 섞여 있었다고 불만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비판하는 쪽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게 다 훼손됐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훼손된 건 아니고 극단적인 비판이 예, 있다.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노동 과정이나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격차들 각각 일자리 심한 격차가 나는 것들 줄이는 노력들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그렇다면 이런 비판이 좀 더 작아졌을 거고 네.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부가 노동 정책을 함에 있어서 좀 성급하거나 그 중간에 과정 같은 것에서 좀 미흡한 게 있었던 게 이런 비판으로 투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영호 의원께서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카카오뱅크 대표를 예. 하셨었죠. 설립 대표를 하셨던가요? 예.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제 규제 관련 문제하고 많이 싸우셨을 것인데 또 당에 들어오셔서도 규제혁신 쪽에 특위위원장도 맡고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앞으로 우리 산업 성장,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지금 집중하겠다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한 가지 명심할 게 저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뜻보다도 그 시대에 맞는 규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게 규제가 완화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2000 화재 사건만 하더라도 화재를 방지할 이런 장치들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는 사람의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강화돼야 되고요.
예.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정리해줘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규제를 재편하고 시대에 맞게 합의를 이끌어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규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옛날에 선례가 없었다. 법에 보면 있죠. 근데 지금 하는 일들은 새로운 일들이거든요. 새로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선례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하고 책임져라.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규제를 징벌적 배상 제도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징벌적 배상. 혹시 하면 이게 소송의 남발 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항상 그런 이야기가 비판 쪽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도 한번 해보자는 건데. 해보자. 아. 근데 그걸 전부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게 과연 그렇게 나오느냐. 근데 사실 초기에 도입됐을 때 징벌 소송 남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증거 개시 명령 절차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 절차가 있으면 이게 증거를 어떤 소송이 전개되면 피고와 원고가 똑같이 증거를 재판에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동등하게 하니까요. 그 딱 내는 순간 만약에 숨겼다 이런 패소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있어서 빨리 합의해버립니다. 예, 악의적으로 쉽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런 제도들 정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보험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좀 제출을 하셨어요. 이용우 의원의 1호 법안이 그건가요? 예. 뭐 1호 법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네. 삼성생명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곤란한 게 사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때 예. 이 공고받았던 사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사회 보장망을 안전망을 구축하라는 거고요. 두 번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기능을 확정하라는 그 제도로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은 그걸로 인해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원천인데요. 예를 들면 은행에 오늘 당장 돈을 찾으러 고객이 몰려왔으면 얼마만큼 지불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보험회사도 한 번에 계약자들이 다 돈을 요구하면 얼마를 낼 수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찾으러 왔는데 그게 장부가가 아니고 시가여야지만 오늘 처분했을 때 얼마 정도 내줄 수 있을까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시가 평가를 해야 되고요. 예. 보험에서도 실제 회계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자산과 부채는 시가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만 그렇게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예. 오늘 이제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이용우 의원께서는 정무위로 예. 활동을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현장에 그동안의 활동 경험도 있고 하니까 현장의 섬세함을 다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의정 활동 목표와 계획 마지막으로 여쭈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저는 그 혁신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정한 시장 질서는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똑같은 권리로 살 수 있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금융 질서의 경우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줘야지만 거기서 도전자가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혁신,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용우 의원님 그동안에 현장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신산업의 시대, 4차 산업의 시대에 할 일이 좀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요. 종종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